이번에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요즘 XRP 시장에 대한 상당히 자신감 있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XRP ETF 시대가 이제 막 시작됐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추수감사절 전에 ETF 승인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관련 언급을 남겼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XRP도 비트코인, 이더리움처럼 제도권 투자 상품으로 가는 문이 본격적으로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면요. 이 갈링하우스는 싱가포르 에이펙스 2025 행사에서 5년 안에 XRP가 스위프트 거래의 14% 정도를 맡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스위프트는 전 세계 은행들이 서로 돈을 보낼 때 사용하는 길목 같은 곳인데 그 흐름의 일부를 XRP가 대신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결국에 XRP를 글로벌 유동성 네트워크의 중심 축으로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공개적으로 밝힌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전통 금융권과의 연결입니다. 이 갈링하우스 측에서 CNBC 인터뷰에서 리플의 진짜 목표는 블록체인을 기존 금융 시스템 안에 자연스럽게 녹이는 것이다라고 강조를 남겼고 실제로 시티은행, JP모건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여러 가지 글로벌 은행들도 블록체인과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하나둘씩 검토하는 중이라는 점을 언급을 남겼습니다. 이런 은행들이 당장 XRP를 쓰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리플은 리플 레저 기술을 은행들의 라이선스하는 방식으로서 실제 사용처를 넓혀가려는 전략을 갖고 있어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전제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미국에서 규제 틀이 명확하지 않는다면은 이 큰 은행들과의 본격적인 협업은 속도가 나기 어렵다라는 거죠. 결국에 규제 명확성이 XRP 확장 속도를 결정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 측면에서도 리플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약 40억 달러 규모의 인수 합병을 진행을 했고 이 기관 전용 서비스인 리플 프라임까지도 출시하면서 회사 가치를 400억 달러 선으로 끌어올렸는데요. 그런데 갈링하우스는 이런 상황에서도 XRP 가격은 아직 작년 최고점에도 못 미친다라고 솔직하게 인정을 남겼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최근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XRP 기반 투자 상품, 특히 ETF 같은 상품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인데요. 이게 단순한 가격 움직임을 떠나서 시장 구조 자체가 XRP를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하는 이런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점이죠. 이런 흐름들이 단기 가격과 상관없이 중장기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은 고래라고 불리는 대형 투자자들이 XRP를 조용히 하지만 꾸준하게 모아가고 있다는 흐름들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래는 적게는 20만 XRP, 또 많게는 500만 XRP씩 들고 있는 큰 지갑들을 뜻합니다. 먼저 지난 8월과 지금을 비교해보면요. 딱 감이 잡히죠. 8월 말 기준으로 20만에서 100만 개 XRP를 들고 있던 지갑이 159개였는데 최근에 이게 215개로 늘어났어요. 단순하게 지갑만 늘어난 게 아니라 전체 보유량도 63억 개에서 100억 개 수준으로 훌쩍 증가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만 약 3억 7천만 개 정도의 XRP가 추가로 채워진 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만 개에서 500만 XRP를 들고 있는 더 큰 고래들도 흐름이 비슷합니다. 지갑 개수는 그대로지만 보유량이 110억 개에서 113억 개로 올라갔어요. 이게 숫자만 봤을 때 조금 작은 변화 같지만 이 규모의 지갑은 단 한 방의 매수만으로도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금력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8월 이후에 약 4억 개가 넘는 XRP가 고래들에게 흡수됐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런 현상은 다른 온체인 업체 자료에서도 똑같이 포착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센티멘트가 분석한 걸 봤을 때 10월 말에 일주일 동안 고래들이 약 5억 6천만 달러 규모의 XRP를 순매수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기간에 거래소에 쌓여있었던 XRP도 3% 이상 줄어들었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매매용이 아니라 보관용 지갑으로 옮긴 물량이 많다는 뜻인 거고 쉽게 말해서 단기 매매가 아니라 중장기 보유로 돌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센티멘트는 재미있는 특징 하나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고래가 조용히 매수하고 작은 지갑들이 겁먹고 팔 때 이 시장이 의외로 강력하게 튀어오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실제로 XRP도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됐었고 개인 투자자들이 흔들리고 있을 때 고래들은 묵묵히 죽고 있었고요. 그 뒤로 가격이 여러 번 짧게 반등하는 장면이 나왔었죠. 결국에 현재 고래 숫자가 늘고 고래들의 지갑 안에 들어가는 XRP도 같이 늘고 있다는 거. 20만에서 100만 개의 XRP 지갑 숫자는 159개에서 215개로 늘었고요. 보유량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대형 지갑들의 매집 패턴은 보통 시장에서 바닥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큰 자금은 대개 떨어지는 구간에서 천천히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온체인 자료를 종합해봤을 때 최근에 XRP 시장의 반등은 작은 투자자들이 산 게 아니라요. 이 고래들이 조용히 쓸어 담으면서 만들어진 흐름이라는 점이 더 또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상당히 큰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만 약 12억 달러가 넘게 빠져나갔고요. 특히 11월 19일 하루에만 5억 달러가 한 번에 빠져나갔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 정도면 ETF 투자자들이 일단 비트코인 비중부터 줄여보자 이런 움직임들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ETF에서 빠져나간 자금 일부는 알트코인 ETF 쪽으로 옮겨간 흔적이 관측이 되고 있고 정확하게 새 돈이 들어왔다라기보다는 기존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한 흐름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11월 중순 기준 비트코인 ETF에서는 약 11억 달러가 순 유출이 됐는데 같은 기간 XRP 관련 ETF에는 약 2억 달러 정도가 유입된 것으로 집계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솔라나거나 XRP 같은 이런 알트코인 ETF에 수백만에서 수억 달러
$100씩 들어온 걸 봤을 때요. 이 시장 안에서 자금이 한쪽에서 빠져가지고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이런 재배치 현상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랙록 ETF에서 빠진 돈이 바로 XRP를 산 건가?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온체인 데이터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IBIT에서 빠진 자금이 곧장에 XRP 매수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뚜렷한 흔적은 없습니다. 즉 비트코인 ETF가 XRP로 직접 매수로 이어졌다? 이런 구조는 지금까지 확실하게 확인되진 않았다는 뜻이에요. 다만 현재 ETF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은 돈의 이동 경로보다는 시장 심리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센티멘트 측은 최근 9거래일 동안 비트코인 ETF에서 약 $10억 가까이 빠져나갔는데, 이런 큰 폭의 유출이 오히려 시장 저점 근처에서 자주 나타나는 신호다라고 분석을 남겼고, 이 시장이 겁에 질리면 비트코인 ETF에서 돈이 빠져나가고요. 또 그 뒤로 다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전체 흐름을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비트코인 ETF에서는 실제로 큰 금액이 빠져나갔다. 이 돈이 바로 XRP로 들어갔다라고 볼 근거는 없다라는 거. 다만 같은 시기 XRP 솔라나의 같은 알트 ETF들은 오히려 실제로 자금이 들어오는 온체인 흐름이 보였고, 이런 것들이 새돈 유입이라기보다는 기존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옮긴 흐름에 가까워 보인다라는 거. 비트코인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XRP나 솔라나로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 시장 전문가들은 ETF 대규모 유출 자체가 오히려 저점 근처에서 자주 나타나는 심리적인 신호일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남기고 있고, 그리고 이런 배경 위에서 최근에 갈링하우스 CEO는요, XRP의 제도권 진입 가능성과 생태계 확장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는 거. 온체인 데이터에서도 고래들이 XRP를 적극적으로 모으는 흐름이 꾸준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에서 돈이 빠진 건 사실이지만요, 그 돈이 XRP로 바로 이동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시기에 알트코인 ETF들이 자금 유입을 보이면서 이 시장 내에서 자금 재배치가 진행되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향후에 XRP ETF 출시랑 규제 변화랑 맞물릴 경우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핵심 포인트겠죠.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요, 오히려 과거를 제대로 바라보는 순간, 그때부터 지금의 불안감이 기회로 보이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요즘처럼 시장이 하락하면서 지루하고 폭락세가 길어지고 투심이 흔들릴 때 가장 편해지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조금만 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는 거. 이게 마음을 훨씬 더 가볍게 만들어주고요. 우리는 지금 시장이 계속 안 좋은 것처럼 느끼지만, 이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시장이 1년 내내 2년 내내 계속 나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하락은 길어 보일 뿐인 거고, 상승은 항상 뒤늦게 찾아오는 법인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우리가 그 타이밍을 항상 지나고 나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고 이게 맞나, 괜히 시작했나, 이런 생각 들 때 그때마다 도움이 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딱 1분만 시간 내셔서 업비트 빗썸 차트를 직접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과거를 직접 확인해 보는 건데요. 2025년 1월 비트코인 리플 가격, 24년 1월 비트 리플 가격, 23년 1월 비트 리플 가격. 그때 그 순간에 다들 이거 고점 아니냐, 이 가격 너무 비싼데 하락 올까봐 무섭다, 이런 감정으로 다들 흔들리셨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다시 보면 어떨까요? 그때의 가격이 오히려 기회였었고요. 그때의 공포감이 오히려 최고의 매수자들을 만들었습니다. 항상 시장은 공포 속에서 그래왔습니다. 우리 코인 신사 채널에서 몇 년 동안 리플 전용방, 단기 종합방,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과 브리핑에 대해서도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지만요, 이런 오랜 기간 동안 항상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는 강조를 드리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결국 이런 물가 상승, 시장의 구조상 우상향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올라가게 되는 구조인 거고, 쉽게 생각하면 짜장면 값이 올라가고 핸드폰 값이 올라가고 하다못해 겨울철 딸기도 매년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 자산의 영역의 투자 시장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구조라는 거. 결국에 이런 시간 동안 현물 매매로서 얼마만큼의 내가 원하는 타점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만드느냐 싸움입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 항상 현물 매매로서 강조드리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선물과 해외 거래소에 대해서는 추천도 상담도 드리지 않습니다.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필요로 하시고, 브리핑, 단기 고점,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에 대해서 참고해보시고자 하는 분들만 신청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시장은 지나고 나서 명확해 보이고요. 지금은 늘 불안하고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관점입니다. 이 지금의 하락과 지금의 답답함을 과거처럼 나중에 보면 기회였던 구간으로 만들고 싶으시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겁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냉정하게 역사적인 패턴을 바라보는 힘이 필요하겠죠. 결국 시장은 늘 같은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공포 속에서 기회가 생기고 혼란 속에서 방향성이 만들어지고, 지금 보기엔 높은 가격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저점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살아남는 사람은 감정으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서 힌트를 찾아서 현재를 해석할 줄 아는 사람. 이 지금의 불안함도 지금의 가격도 이 시간이 지나면요, 오늘의 우리가 분명히 말해줄 겁니다. 아, 그때가 기회였구나.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